안녕하세요, 이코녹스입니다. 오랜만에 햇빛을 받으면서 퇴근을 합니다. 요새는 저희 회사가 이 성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거의 다 끝났네요. 이제 햇빛을 받으면서 퇴근하는 거 보니까 장마철이라서 그런지 날씨가 비가 올 듯 하다가 갑자기 해가 뜨고 뭐 이것이 주기적으로 이제 반복이 되네요. 요새 이제 비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오니까 이게 제 M1 이코녹스가 이제 벌동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그 스트레스에서 좀 해소가 되는 듯 하고요. 뭐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니 왜 갑자기 벌동 얘기를 하나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 이코녹스 차박 가능할까 라는 영상을 보시면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약 300m 앞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이코녹스에 장착된 REPS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 이코녹스에는 최하위 트림부터 최상위 트림까지 이 REPS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EPS라는 것은 일렉트릭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굳이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한다면 전자 제어 조향 장치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전자식 조향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조향 장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과거 어렸을 때 사용한 차들의 스티어링 핸들링은 NPS라고 그러죠. NPS. 그러니까 매뉴얼 파워 스티어링이라고 해서 이것은 소위 말해서 오리지널 스티어링 휠입니다. 그러니까는 파워 핸들이 아니죠. 말만 파워라는 말이 들어갔을 뿐이지 파워 핸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20대 초반 때 제 아는 형님이 르망이라는 차를 몰았었습니다. 가끔 가다가 이 형님이 이제 심부름을 시켜서 제가 이 르망을 몰곤 했는데, 이 르망이 그때 당시에는 뭐라 그럴까, 이 1990년대 이 초중반 때 나오는 르망 요런 거는 파워 핸들이 옵션 사양이었어요. 지금은 보통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파워 핸들 HPS라고 그러죠. HPS.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게 파워 핸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 한 손으로도 핸들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스티어링이죠. 근데 90년대 초반 정도에는 이 파워 핸들이요, 이게 옵션 사용이었어요. 차량 가격을 따지시는 분들은 이 파워 핸들을, 이 스티어링을 넣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거든요. 제 형님 친구분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내 차 어디에 있으니까 이것 좀 가져와라.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르망에 시동을 켜서 가져오고 옵니다. 근데 이 핸들이요,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이 있으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의 대신 구독자님이나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마 오리지널 스티어링 휠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이 정차 중에 핸들을 돌리려면요, 이 두 손과 두 팔을 있는 힘껏 돌려도 잘 안 움직입니다. 아주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좀 약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차를 약간 움직이면 RPM이 살짝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약간 좀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참고로 이제 제 친구들이 그때 당시에 90년대 초중반에 이제 수송병이라든가 견인포 부대에 근무했던 그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옛날에는 60 트럭을 이제 운전을 했었습니다. 60 트럭을 운전을 하게 되면 이것 또한 오리지널 스티어링 휠입니다. 두 손 두 팔을 있는 힘껏 잡아 돌려도 제대로 잘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는 정도 하냐면,
그 차를 운전하고 나서 밥을 먹을 때 이 손이 떨릴 정도다 라고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MPS는 이제 그렇게 좀 핸들을 돌리기가 상당히 힘든 그러한 스티어링이었죠. 그래서 90년대 초에는 이런 MPS를 장착한 차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들이 운전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여성 운전자들의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던 걸로 이제 제가 기억을 해요. 근데 이제 파워핸들이 HPS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여성 운전자분들이 이제 많이 운전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이 HPS, 그러니까 지금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파워핸들, 90년대에는 이 파워핸들이 어떤 의미였냐면은요, 야, 너 차 파워핸들이야? 그거 한 손으로 돌릴 수 있는 거야? 이제 막 이런 유행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때 당시에는 상당히 획기적인 거였죠. 막 있는 힘껏 돌려도 안 돌아가던 핸들이 이제 뭐 한 손은 둘째치고 이제 손가락으로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부드러운 그런 핸들을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곽광을 받기 시작했죠, 이 HPS가. 근데 어쨌든 이 HPS는 유압식으로 이렇게 조향이 되는 그런 조향 장치였어요. 핸들링은 기존의 MPS보다는 훨씬 더 좋긴 했지만 이 유압식으로 조향이 되는 조향 장치입니다. 여러분, 유압식으로 조향이 된다면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유압이라는 것은 압력을 의미하죠. 압력. 차의 압력에 의해서 가볍게 이제 핸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만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차의 압력을 핸들을 돌릴 때마다 차의 압력을 사용해서 핸들링이 되면 이 차에서는 압력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압력을 만들려면 엔진이 그만큼 더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죠. 엔진이 더 움직인다는 얘기는 연료 소모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연료소가 많아지는 겁니다. 약 500m 앞 시속 연비에는 이제 60km 상당히 신호 좋지 않은 과속 그런 단속 구간입니다. 영향이 있죠. 그래서 어떠한 핸들링 측면이 좋긴 하지만은 이 파워핸들이 들어서면서부터 연비가 저하되는 그러한 현상도 좀 있긴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파워 핸들링 HPS가 이제 업그레이드 되면서 바로 등장한 것이 EPS죠. 전자제어 조향장치. 이 전자제어 조향장치는 구동 모터로, 전기 구동 모터로 핸들을 돌리는 겁니다. 기존의 HPS는 핸들을 돌릴 때마다 엔진이 생산한 압력을 통해서 이제 조향을 했지만, 이 EPS는 전기를 이용해서 전기 모터가 조향장치를 조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전자가 핸들을 돌릴 때마다 전기 모터가 작동을 해서 시속 60km 이제 부드럽게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조향을 하는 것이죠. 엔진에서 생산하는 압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전기 모터가 이렇게 돌아감으로 해서 조향을 하니까 그만큼 압력을 사용하지 않는 만큼 연비는 그만큼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이 HPS, 우리가 흔히 하는 파워 핸들보다 이 EPS가, 전자제어 조향 장치가 차의 연비를 3에서 5% 정도를 향상시킨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EPS의 또 다른 장점이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EPS는 정밀한 조향이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전기 모터로 이렇게 조향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주 예민한 부분까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세세한 부분까지 정밀한 조향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옛날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MPS, 옛날 수동식 스티어링하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파워핸들 HPS, 압력을 이용해서 조향하는 우리 파워핸들, 이 파워핸들은
차에 짐을 싣는다거나 차가 무거워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이 핸들링이 무겁죠. 그러면은 약간 버거워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짐을 많이 싣는다거나 차에 사람이 많이 탄다거나 아니면은 뭐 차체가 무거워졌다고 치면은 그만큼 어떤 핸들링의 부드러움이 약간 떨어지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EPS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는 상관없이 어차피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해서 조향하는 거니까 짐을 많이 실든 차체가 무겁든 뭐 이런 거에는 상관이 없이 그냥 그 핸들링의 그 부드러움이 그대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EPS는 그 운전의 피로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EPS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EPS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그 R타입하고 C타입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 쉐보레 매장에 가면 그 이코녹스에 이 전단 광고가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C4, Q 모델, C EPS, R EPS, 이코녹스의 장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놨잖아요. 근데 왜 이런 문구를 달아놨을까요? C타입 EPS보다는 R타입 EPS가 더 좋다는 거를 강조하는 의미겠죠. 참고로 이코녹스에는 그 세계 그 최대 그 자동차 부품회사인 보시사에서 만든 R EPS 타입의 그 EPS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EPS는 C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C타입 같은 경우에는 뭐 Q 모델이죠. 뭐 QM6 같은 데는 이제 C EPS, C타입 EPS를 이제 장착을 했는데 C타입이 R타입보다 안 좋은 점이 과연 뭘까요? 이것은 그 C타입과 R타입의 이 구분하는 그 방법은 약 30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까 그 전자제어 모터라고 그랬죠. 구동 모터가 어떤 모터를 장착하느냐에 따라서 R타입과 C타입이 바뀐다고 해요. 그 C타입 같은 경우에는 컬럼 모터라고 그럽니다. 컬럼 모터. 이 컬럼이라는 의미가 그 원형 기둥 뭐 이런 그런 의미죠. 여러분 이 사진 보세요. 이 그 C타입의 그 스티어링의 이 사진인데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여기 이 동그란 부분이 모터인데 원형 기둥처럼 생겼죠. 이 콜롬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여러분 로마 시대 그 콜로세움 아시죠? 그 원형 기둥으로 세운 그 원형 경기장 그 콜로세움의 그 어원입니다. 그 콜롬입니다. 콜롬. 그 둥근 기둥처럼 생긴 그런 모터. 그리고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이것은 R타입의 R EPS의 스티어링 사진인데 어떻게 C타입보다는 좀 약간 날렵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날씬해 보이죠? 그 날씬해 보이는데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요, 그 C타입 같은 경우에는 그 콜럼 모터를 그 장착하는 위치가 그 운전석 쪽에 가까운 쪽으로 이 모터를 달아야 된다고 하네요. 운전석 쪽에 가까운 쪽으로 모터를 달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내 공간에 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내 공간이 약간 침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넓게 구역을 이렇게 만들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큰 모터를 장착하지를 못하게 되니까 아무래도 R타입보다는 어느 정도 그 핸들링에 있어서도 약간 성능이 떨어지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반면에 R타입은 어떨까요? R타입은 렉 모터라고 그럽니다. 이 렉 모터는 이 C타입과는 달리 운전석 쪽에 가까운 쪽에 이 모터를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엔진룸 안에 그러니까는 차 조향장치 차축에 가까운 부분에 이 모터를 장착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그러면 엔진룸 안에 이 구동 모터가 장착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큰 모터를 달 수가 있대요. 큰 모터를 장착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은 조향함에 있어서도 더 부드러운 힘이 좋으니까 조향하는 그 느낌을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C타입과는 그 모터 위치가 그 바깥쪽으로 이제 엔진룸 쪽으로 이제 설치가 되게 되다 보니까 실내 공간을 더 넓게 구획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EPS는 그 엔진이 생산한 압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전력으로 이렇게 구동 모터로 돌려서 조향하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연비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 HPS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옛날 그 파워 그 스티어링 압력을 사용한다고 그랬죠. 압력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여러가지 들어가는 부속품이 많아요. 오일 펌프서부터 그리고 유압 호수 뭐 그 다음에 뭐 기타 유압 펌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그만큼 부피가 더 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것 또한 그 차 실내 공간을 넓게 구획하기에는 약간 제약을 주는 그런 안 좋은 점이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결론은 이코넥스에 장착된 이 R EPS가 C타입 EPS보다 훨씬 낫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HPS 핸들링에 비해서는, 스티어링에 비해서는 더더욱 더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알기로는 이 REPS 뭐 이러한 그 스티어링은 아마도 타사에서도 웬만한 그 고급 세단의 그 옵션 사양일 거예요. 옵션 사양. 그런데 이제 이 이코녹스에는 이것이 이 스티어링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거 나름대로 괜찮은 차예요. 뭐 제가 이제 운전하다 보니까 뭐 이전에 트랙스를 몰았을 때는 그 일반 그 HPS였죠. 그냥 자동으로 이제 파워 핸들 되는 거. 근데 그때와의 그 느낌은 약간 이제 틀린 것 같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가 아까 정밀한 조향이라는 표현을 썼죠. 확실히 그런 느낌은 제가 충분히 봤습니다. 트랙스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 정밀한 핸들링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특히 빗길에서, 그리고 코너웍에서 더 그런 정밀한 조향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시내 주행할 때는요, 보면은 이제 그 핸들링이 좀 상당히 좀 가벼운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이제 겨울에 저희 회사에 파업을 했을 때 이제 카풀을 했었어요. 이제 다른 노조원들이 이제 주차장을 막고 그러니까 차 세울 공간이 없어서 이제 차에 저까지 5명을 태우고 이제 막 다니고 해도 일단 핸들이 상당히 가벼웠습니다. 가벼움이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제 다녔을 때는요,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핸들링이 살짝 좀 묵직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핸들을 놔도, 물론 경사로 이탈 방지 장치, 주행 유지 장치가 있으니까 이제 핸들이 잡아주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 주행을 할 때 이게 조향감이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이 핸들의 뭐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좀 상당히 덜 하고요. 나름대로는 상당히 그 고속 주행할 때는 어떤 그런 묵직함 같은 거, 이제 그런 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서 REPS, R타입 EPS 전자제어 조향 장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차에는 어떤 조향 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궁금하네요. 뭐 어떤 분들은 뭐 EPS 요새 되게 흔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EPS 나름입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C타입보다는 실내 공간을 넓게 만들어줄 수 있는 R타입, 그리고 더 정밀한 조향을 해줄 수 있는 R타입 EPS가 훨씬 더 좋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즐겁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